자, 유전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룰 건데 일단 총 7개를 다룰 거예요. 7개. 대립 유전자부터 해서 대립 형질, 단성이냐, 양성이냐, 삼성이냐, 사성이냐, 그 다음에 유전자형, 표현형, 순종과 접종, 그 다음에 연관과 독립까지. 됐지? 일단 7개 중에서 대립 유전자 이미 다 설명이 끝났어요. 이해됐지? 그치? 아까 대립 유전자 다시 한번 보면 대립 유전자 정의가 뭐 있어? 첫 번째, 몇 가지 형질을 관여하는 한 가지 형질을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 불렀고,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 아까처럼 2번에 존재한다 가정을 하면 RH 혈액형을 가정을 하게 되면 상동 염색체상 무슨 위치에 존재한단 말이야? 동일한 위치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까 규칙상 그게 대립 유전자 정의라고. 이해되냐? 그리고 대립 유전자부터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갈게요. 이미 정의는 끝났지만 아까 다시 한번 정의할게. 한 가지 유전 형질을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관계, 이것들이 상동 염색체에 존재할 때는 무슨 위치에 존재해야 된다? 동일한 위치에 존재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거 다 설명했던 거야. 됐지? 그럼 내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문제상에서 너희들이 형질별 무슨 유전자를 찾을 수 있어야 돼. 대립 유전자를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리니까. 됐지?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이쪽 넘어가고, 이거는 염색체 됐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실제 문제 사례를 한번 가볼게요. 자, 현재 유전 형질이 나와 있는데, 유전 형질에 대한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종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몇 가지 유전 형질의 내용인지를. 됐지? 이미 첫 번째 나오긴 했지만 이 그림 가지고서도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자, 볼게요. 일단 몇 가지 유전 형질이래? 3가지 유전 형질이래요. 3가지 유전 형질이 이렇게 있대요. 뭐가 있대요? 기억이 있고, 그 다음 니은이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이 있대요. 그럼 이 3가지 형질 내에서 세부 형질이 또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냐? 예를 들면 RH 혈액형에 대해서 세부 형질이 있고, A별식 혈액형에 대해서 무슨 형질이 있어요? 세부 형질이 있다고. 그렇지? 그 세부 형질을 포함한 이 형질의 개수를 너희들이 가장 찾을 수 있어야 각 형질별 무슨 유전자를 찾을 수 있다고. 대립 유전자를 찾을 수 있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유전자는 몇 번에다 표현했대요? 1번에다 표현을 했대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유전자는 무조건 몇 번에 있는 거구나? 1번에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유전자는 몇 번에다 표현했어요? 3번. 그럼 이것과 관련된 유전자는 몇 번에 있는 거고? 3번에 있는 거고, 이것과 관련된 2번. 그럼 이것과 관련된 유전자는 몇 번에만? 3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랬지?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대립 유전자를 한번 구분해 보자고. 됐지? 그럼 일단 1번, 2번, 3번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미 조건 나와 있듯이 여자의 왼쪽부터 뭐래요? 3번. 이게 1번, 이게 2번이래요. 3번부터 볼게요. 3번을 보니까 여기 염색체상에 동일한 위치에 두 유전자가 있지? 그러면 이 유전자 2개가 어떤 형질을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디귿이라는 형질을 관여한다고. 됐지? 그러면 디귿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일단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A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3번 염색체하고 길이 모양 구조가 똑같은 놈이 여기도 있단 말이야. 그게 뭐 있어요? 여기 있지? 그러면 이 놈이 몇 번이라는 얘기예요? 3번이라는 얘기고, 3번 상의 이 유전자 위치와 이 유전 위치도 서로 뭐하거든? 똑같거든. 그러면 이 유전자도 어떤 형질을 관여한다고? 어떤 형질에? 디귿에 관여를 한다고. 됐지? 그러면 디귿에 관여한 유전자가 몇 개 더 있다는 얘기?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 그럼 이 유전자는 3번에 있으니까 3번의 체세포 내에 존재할 때는 이 유전자가 이와 같은 식으로 몇 개씩 존재하는 거예요? 2개씩 존재하는 거지. 그럼 어떤 사람은 AA를 갖는 사람, 어떤 사람은 AC를 갖는 사람, 어떤 사람은 CC를 갖는 사람. 이 중에서 여자는 이걸 갖는 거고, 이 중에서 남자는 뭘 갖는 거예요? CC를 갖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은 뭘 갖는 사람이 있겠어요? AC를 갖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게 1번이에요. 그럼 1번에 존재하는 2개 유전자가 위치가 똑같아요. 그럼 이것이 대립 유전자고, 그럼 이 대립 유전자들은 1번에 있으니까 뭐에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기억이라는 형질을 관여한다고. 됐지? 그럼 기억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일단 몇 종류가 있구나? 2종류가 있구나. 뭐 B하고 D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럼 현재 B하고 D는 무조건 몇 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번에만 있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서 1번을 찾을 수가 있어요. 현재 D하고 B를 갖는 염색체가 또 이거거든. 그럼 이게 몇 번이라는 얘기예요? 1번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 2개가 이 남자의 뭐에 관여하겠구나? 기억이라는 형질을 관여하겠구나. 됐지? 그럼 대립력 되고, 그럼 이것도 1번에 있으니까 체세포당 유전자를 그림처럼 몇 개씩 갖겠어요? 2개씩 갖겠지? 그럼 어떤 사람은 BB를 갖고, 어떤 사람은 BD를 갖고, 어떤 사람은 DD를 가져요. 됐지? 그럼 이 사람은 이것 중에 뭘 갖는 거예요? BD를 갖고, 이 사람도 BD를 가져요. 됐지? 그럼 또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러면 이 유전자가 1번 염색체였으면 이 위치하고 이 위치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다르지 않나요? 물어보더라고. 무슨 체 위치 보셔야 돼요. 동원체 위치 보시면 이게 서로 무한 그림이에요. 뒤집어진 그림이에요. 지금 이걸 다시 뒤집으면 여기 위치가 정확히 뭐 할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2번이에요. 그럼 2번에 대립유전자 2하고 뭐가 있어요? G가 있잖아. 그럼 이 두 개가 이 여자에 뭘 결정하겠니? 니은에 관여하겠지. 그럼 니은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몇 종류 있다는 얘기 일단 두 종류가 있다고. 뭐 E하고 G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럼 E하고 G는 무조건 2번에 있어야 되니까 남자를 보니까 G를 갖는 염색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염색체 몇 번이라는 얘기야? 2번이라는 얘기고 얘 길이 모양 똑같은 상동이니까 이게 천체가 몇 번이 된다는 얘기야? 2번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한 쌍이 역시 뭘 결정하는 거야? 니은을 결정하는 거잖아. 그럼 니은에 관여한 유전자가 몇 가지 더 있다는 얘기야? 한 가지 더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이라는 형질에 대해서는 유전자가 몇 종류 관여하고 두 종류 관여하고 니은에 대해서는 몇 종류 관여하는구나. 세 종류 관여하는구나. 그러면 이 세 종류가 한 체세포상에 들어갈 때는 역시 이와 같이 몇 개씩 들어가야 돼요. 두 개씩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두 개씩 들어가는 방법이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라지 그 다음 라지 G 그 다음에 라지 F 그 다음 G 그 다음에 GF 그 다음에 F 이렇게 몇 개씩 두 개씩 갈 수 있다고. 그치? 그럼 두 개씩 가질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개가 나와요? 몇 개? 6개 나오는 거지. 그 중에서 이 여성은 뭘 갖는 거예요? 어디냐? 이 G를 갖는 거고 이 남성은 뭘 갖는 거예요? FG니까 GF 이걸 갖는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됐지? 그럼 개념 하나 더 들어갈게요. 자, 한 가지 연결에 대해서 대립 유전자가 두 종류만 관여하는 경우요. 두 종류만 관여하는 경우를 무슨 대립 유전이라고 표현하냐면 단일 대립 유전이라고 불러요.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두 종류만 관여하면 단일 대립 유전. 니은과 같이 몇 종류 이상 관여하면 두 종류 이상이 아니라 몇 종류? 세 종류 이상이 관여하면 이런 경우는 뭐 복대립 유전이 난다고. 됐지? 그분 좀 잘 아세요. 그래서 단일 대립 유전은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두 종류의 대립 유전자. 복대립 유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몇 가지? 세 가지 이상이 관여하는 거. 그럼 그림의 예는 정확히 세 가지만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복대립 유전에 포함시키는 거고. 됐냐? 됐지? 그래서 그림 딱 나오잖아. 이 그림 딱 나오면 아, 몇 가지 형질에 대한 내용이구나. 세 가지 형질에 대한 내용이거나 바로 나오셔야 된다고. 됐어? 이제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를. 자,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의 체세포가 갖는 유전자 구성인데 세포 내에서 몇 번? 1번, 5번 성염색체 표현을 했대요. 그럼 1번, 5번은 무슨 염색체? 성염색체제. 나머지 성염색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성염색체가 바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상동 보이는데 얘가 뭐라고요? 기름 모양 다르니까 뭐예요? 성염색체. 긴 게 뭐예요? X고 짧은 게 Y란 얘기죠. 됐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석하면 그럼 얘가 남자란 얘기예요? 그렇지? 남자에 대해서 그럼 이 긴 놈이 몇 번이란 얘기야? 1번이고 얘가 5번이란 얘기예요. 그럼 1번에 대해서 여기 위치가 똑같잖아. 그렇지? 그럼 이것이 대립유전자면 이놈에 의해서 몇 가지 형질이 결정된다고. 한 가지 형질이 결정된다고. 됐지? 그럼 이것에서 결정되는 한 가지 형질 아까처럼 뭐라 해보자. 기억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억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몇 종류가 있구나. 두 종류가 있구나. 뭐 라지 A하고 스몰 A가 있고 그럼 이 유전자는 반드시 몇 번에만 있는 거구나. 1번에만 있는 거구나.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를 가보면 라지 A를 갖는 염색체가 뭐란 말이야? 이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몇 번이라는 얘기야? 1번이라는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가면 그럼 5번에 대해서 라지 B가 같은 위치에 있고 역시 대립 유전자 관계니까 이 두 개에 의해서 이 남자의 또 다른 형질이 결정된다는 얘기고 그 형질을 뭐라 해보자고? 니은을 해보자고. 그럼 니은에 관여한 유전자가 남자만 보면 일단 몇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가 있다고. 됐지? 그럼 이 유전자는 반드시 몇 번에만 있어야 되는 거고 5번에만 있어야 되고 여기를 보니까 B를 갖는 염색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뭐겠냐고? 5번일 거라고. 그러면 이 위치가 서로 뭐예요?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개도 한꺼번에 뭘 결정할 거예요? 니은에 관여를 하겠지.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유전자가 뭐가 돼 있다고? 스몰 b가 돼 있다고. 됐어? 됐지? 자, 그 다음에 XY로 갈게요. 현재 X상에 존재하는 여기 유전자 있지? 남자는 X를 몇 개를 가져요? 하나를 갖잖아. 그러면 이놈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이 있겠지. 됐지? 그치? Y도 유전자를 몇 개를 갖고 있지 지금?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놈에 의해서 결정된 형질이 있겠지. 그럼 이놈에 의해서 결정된 형질과 이놈에 의해서 결정된 형질은 뭐하단 말이야?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A와 A는 무수 유전자가 아니라고. 대립 유전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 형질을 뭐라 하자? 디귿이라 할게요. 그러면 디귿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일단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라지 D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 형질을 뭐라 하자고? 리을을 하자고. 그러면 리을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일단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2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는 무조건 어디에 있어야 되고? X에 있어야 되고, 이놈 무조건 Y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렇지? 그러면 D는 무조건 X에 있어요. 그럼 여기를 보니까 D를 갖는 염색체가 있어요. 얘가 뭐냐 그럼? X. 이것도 X가 되는 거고 위치 똑같잖아. 그럼 이것이 두 개가 여자에게서는 뭘 결정하는 거예요? 디귿을 결정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면 디귿에 관여한 유전자가 몇 가지 더 있구나? 한 가지 더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유전자가 성염색체 존재하는 경우 남자는 이 유전자 형질에 대해서 유전자를 몇 개만 갖는데 하나만 갖는데 여자는 몇 개를 갖는다고? 2개를 갖는다고. 그렇지? 이 형질에 대해서는 Y에만 존재하니까 이 유전자를 누구만 갖기 때문에 남자만 갖기 때문에 몇 개씩? 하나씩. 여자는 가질 수가 없는 거.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형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3가지 형질. 남자 같은 경우는 4가지 전체 형질을 다루는 거라고. 되냐? 이렇게 쭉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들어갈게요. 무슨 형질? 대립 형질 들어갈게요. 대립 형질은 간단하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까 한 가지 형질 다뤘지? 한 가지 형질 내의 세부 형질들의 관계예요. 예를 들면 RH식 혈액형의 세부 형질이 뭐가 있어요?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있단 말이야. 그럼 RH 플러스하고 RH 마이너스가 무슨 형질이 된다고? 대립 형질이 된다고. 그 다음 또 하나 식물로 가시면 콩의 모양이 있어요. 콩의 모양이라는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뭐가 있냐면 둥근 콩하고 주름진 콩이 있어요. 이들의 관계가 뭐? 대립 형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콩의 색깔에 대해서도 이 두 개가 대립 형질이고, 콩의 키에 대해서도 이 두 개가 뭐? 대립 형질. 됐지? 그 다음에 A표식 혈액형은 잘 보이진 않는데 A표식 혈액형은 실제 표현형의 종류가 몇 가지 나와요? 4가지 나오지? A형, B형, AB형, O형. 그럼 이것끼리 무슨 형질이에요? 대립 형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색 구분에 대해서도 아까 정상하고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정상과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이것끼리 무슨 형질이에요? 대립 형질이에요. 그 다음에 혈액 음고에 대해서도 아까 몇 가지 있었니? 2개 있었지? 이것끼리 무슨 형질이에요? 대립 형질이에요. 헷갈리지 말 점은 이 정상과 이 생명이 대립 형질이 아니에요. 왜? 표현하는 형질이 서로 뭐하거든? 다르거든.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대립 형질을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너희들이 아까처럼 문제를 보시면 뭐를 찾으셔야 되냐면 이 형질이 몇 가지인지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무슨 형질 찾으셔야 되고, 대립 형질 찾으셔야 되고, 이것들을 각각 결정하는 무슨 자를 찾으셔야 돼요? 대립 유전자를 찾으셔야 된다고. 오케이? 이제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세 번째, 단성이냐 양성이냐, 삼성이냐 사성이냐 오성이냐. 무슨 뜻이에요? 단성은 몇 가지만, 한 가지 형질만 다루는 거고, 양성은 2가지 동시, 삼성은 3가지 동시 다루는 거고. 대체 수능은 몇 성까지 나왔냐면 5성까지 나왔어요. 이미 너희들 기출문제 있고. 대체 그럼 이걸 해석을 하려면 일단 단성이 기본이고, 단성을 바탕으로 뭘 해석할 거냐면 양성 해석할 거고, 양성 바탕으로 해서 삼성하고 사성하고 오성으로 계속 뻗어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유전의 기본은 단성하고 양성인데 특히 뭐가 중심이 되냐면 양성이 중심이 돼요. 됐지? 이거 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해석할 거니까. 이게 됐지? 그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식물로 따지면 단성 유전은 한 가지 유전 형질만, 예를 들면 콩의 모양에 대한 현상만 다루겠다. 그럼 단성. 그러면 양성 같은 경우는 2가지인데 콩의 모양과 콩의 색깔을 동시에 다룰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이제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우성과 열성 가볼게요. 우성과 열성은 멘델의 무슨 법칙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우열의 법칙에만 적용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 가지 형질에 관여하는 2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 표현됨에 있어서 무슨 순위를 갖는 거야? 우선 순위를 갖는 유전자가 뭐? 우성. 그렇지 않은 게 열성이 된다고. 그게 되니?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러한 우성과 열성이라는 현상에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 있어요. 적용되지 않는 현상. 즉 우열 관계를 뚜렷이 뭐 할 수 없는, 구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어요? 불안전 우성이 있어요. 그럼 불안 우성 어떤 뜻이냐면 아까 대립전자가 라지 A하고 20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놈에 의해서 결정된 형질이 있을 것이고, 이놈에 의해서 뭐 되는 이놈에 의해서 결정된 형질,
뭐로 할까? 이렇게 섞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표현형이 결정된 형질이 세부 형질이 대체 그 우열 관계가 뚜렷하면 라지의 수모레를 동시에 가지면 얘는 뭐가 된단 말이야. 이게 우성이면 얘는 뭐만 돼요? 네모만 나온단 말이야. 됐지? 근데 불완전 우성이라는 뜻은 이놈의 결정하는 형질과 이놈이 결정하는 형질이 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같이 나오는데 따로따로 같이가 아니라 어떻게? 이 두 형질이 섞여 나오는 거야. 뭐 한다고? 섞여 나온다고. 그러면 이놈이 네모도 아닌 듯 모도 아닌 듯 세모도 아닌 듯 아무튼 이렇게 중간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우성이에요? 불완전 우성. 다시 한번 불완전 우성은 두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의 무슨 형이 나오는 거야. 중간형이 나오는 거를 불완전 우성. 그래서 이거를 무슨 유전이라 불러요? 중간 유전이라 불러요. 공동 우성은 어떤 거냐면 공동 우성은 라지의 스몰 a를 갖는 놈 있잖아. 그렇지? 공동 우성이면 이 두 형질이 다 나오는데 이것처럼 뭐 하잖아요? 섞여 나오잖아요. 섞여 나오지 않고 네모하고 세모가 뚜렷하게 따로따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성? 공동 우성이에요. 됐지? 나중에 혈액형을 다루다 보면은 공동 우성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가 될 거예요. 됐냐? 너희들이 착각하는 게 혈액형을 가지고 나중에 공동 우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공동 우성은 복대립 유전에만 쓰이는 개념인지 알아요?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알았지? 다시 한번 불완전 우성은 두 형질의 무슨 형이 나오는 거야? 중간형이 나오는 거고 공동 우성은 두 형질 한 개체 내에서 뚜렷하게 하나하나 다 나오는 거예요. 됐니? 이제 자, 그 다음에 표현형과 무슨 자형? 유전자형 들어갈게요. 유전자형은 어떤 체세포 내에서 한 가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이 유전자를 기호로 전부 다 뭐 해주는 거예요? 표현해 주는 게 무슨 자형이에요? 유전자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색체상 그림이 아니라 그냥 기호로만 다 표현해 주겠다고. 됐지? 유전자형과 한번 해볼게요. 단성 유전에 대해서 첫 번째 콩의 모양에 대해서 두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라지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염색체 상의 위치를 보니까 이놈이 뭘 갖고 있대요? 라지 A를 갖고 있대요. 매 유전자형은 뭐라 적으시면 돼요? 라지 적으시면 되고 어떤 놈이 라지 수모리를 가지면 라지 수모리 적으시면 되고 어떤 놈이 수모리를 가지면 그냥 기호로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고. 됐지? 그 다음 표현형 같은 경우는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열관계가 뚜렷한 경우는 대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가루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두 개인데 실제 표현된 건 몇 가지만 표현하겠대. 한 가지만 표현하시는 거고 매도 뭐라 표현하면 돼요? 라지 A만 표현하면 되고 A는 스몰 A만 표현하시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유전자형을 변형시켜서 표현형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대가루를 치지 않고 유전자형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우성 유전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A 적어주고 다음 그냥 뭐 치는 거예요? 밑줄 치는 거예요. 왜? 표현형은 우성 유전자에 의한 표현형만 나올 거니까. 그럼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차면 돼요? 라지 A, 밑줄. A 같은 경우는 스몰에 밑줄 치시면 안 돼요. 뒤에 라지 A가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열성의 유전자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놈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면 유전자형을 똑같이 적어줘야 된다고. 이해되니?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됐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놈은 우열관계가 뚜렷했을 때만 뭘 치는 거예요? 밑줄 치는 거예요. 우열관계가 불완전하대. 지금 무슨 우성이에요? 불완전 우성이야.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유전 표현형이 섞여 나오는 거지. 그럼 더 이상 이놈과 이놈은 표현형이 똑같은 놈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표현형이나 유전자형이 어떻게 적어줘야 돼? 똑같이 적어줘야 돼.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유전자형이나 표현형이나 똑같이 적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열관계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식으로 뭘 치는 거예요? 밑줄 치는 거예요. 됐냐? 됐지? 그 다음에 양성으로 가볼게요. 자, 콩의 색깔에 대해서 대립 유전자 두 개가 돼 있어요. 뭐 있대요? 라지 B하고 스몰 B가 있고 라지 B가 우성이라 가정을 할게요. 됐지? 그럼 이 유전자가 이렇게 스몰 B, 라지 B 형태로 존재한대요. 그러면 두 가지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을 전부 다 적어봐라 그러면 이렇게 연속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됐지? 근데 주의할 점은 두 형질에 관여하는 각각의 유전자를 이런 식으로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절대 섞으시면 안 돼요. 됐지? 약속이라고 그랬고 양성 유전 이상부터 유전자형을 적을 때는 형질별 대립 유전자를 반드시 연속으로 꼭 적으셔야 돼요. 됐지? 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도 되지?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냐? 됐지? 어쨌든 형질별 대립 유전자만 연속으로 적어줘라. 됐지? 그 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스몰 B, 스몰 B래요. 유전자형 적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돼요?
이거 붙여주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라지 B, 라지 B래요. 뭐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그렇지? 우열 관계가 두 형질 전부 다 뚜렷하기 때문에 대괄호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첫 번째 형질에 대해서 뭐 A, 두 번째 B, A는 라지 A, 그 다음 스몰 B, 얘 같은 경우는 스몰 A, 라지 B 가시면 된다고. 그렇지? 밑줄로 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시면 돼요? 라지 A, 밑줄, 라지 B, 밑줄, 얘는 라지 A, 밑줄, 스몰 B, 스몰 B, 얘는 스몰 A, 스몰 A, 라지 B, 밑줄로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B라는 놈이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불완전 우성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적어야 돼? 라지 A, 밑줄, 그 다음에 라지 B, 라지 B 적으셔야 돼. 불완전 우성인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적으면 돼요? 라지 A, 밑줄, 스몰 B, 스몰 B, 얘는 스몰 A, 스몰 A, 그 다음 라지 B, 라지 B 또 적으셔야 되지. 이렇게. 이해됐냐? B가 무슨 우성이야? 불완전 우성인데. 오케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통 문제에서 표현형은 이렇게 안 나와요. 아까처럼 밑줄 치는 게 부실로 나오지? 그치? 볼게요. 3선까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대표적인 문제 사례 볼게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 사례인데, 일단 식물이 나왔어요. 식물이 나오게 되면 식물 같은 경우는 관여하는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는 무조건 무슨 염색체로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상염색체 존재한다라고 무조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식물은 성염색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고, 그럼 식물의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대리 유전자들은 체세포 내에서 반드시 형질별 몇 개씩의 유전자를 갖겠냐고. 몇 개씩? 2개씩 무조건 갖겠지. 그러면 이렇게 2개 연속 있잖아. 이렇게 2개 연속 있고, 이렇게 2개 연속 있단 말이야. 그럼 몇 가지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거냐고. 3가지 유전 형질. 그럼 3가지 유전 형질에 대한 대리 유전자를 뭐 하셔야 돼? 찾으셔야 돼. 이렇게 종류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무슨 관계 찾으셔야 돼요? 우열 관계 찾으셔야 돼요. 나중에. 그러면 현재 표현형을 보니까 이미 우열 관계가 나왔어요. 왜? 밑줄 쳐놨단 말이야. 그러면 대문자들이 전부 다 소문자에서 뭐란 얘기야? 우성이란 얘기야. 이해되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째 가볼게요. 6번째가 뭐예요? 순종과 잡종이에요. 자, 순종은 잡종을 구분할 때는 2가지 형질을 동시에 보는 게 아니라 1가지 형질을 기준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 대리 유전자가 2가지가 있어요. 라지 20개가 있는데 이게 상염색체에 있대요. 그러면 체세포에서 유전자가 몇 개씩 존재하겠냐고. 몇 개씩? 2개 존재하겠지. 그렇지? 이런 경우는 유전자의 종류가 똑같잖아. 이것도 뭐하단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뭐를 한단 말이야? 순종이라고. 얘는 잡종을 한다고. 이해됐어? 그렇지? 근데 이제 순종하고 잡종을 구분하는 건 쉬운데 애들이 이것과 똑같은 말을 놓쳐요. 순종과 똑같은 말 뭐? 호모, 그 다음 동형 접합자. 잡종과 똑같은 말이 헤테로, 그 다음 이형 접합자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보통 이렇게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흔하지 않게 물어보는 게 이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 개념 가끔 나와버리면 애들이 엄청 틀려요. 유전자는 구해놓고 이건 동형 접합자니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 아니요 해야 된단 말이야. 너희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답을 못 고른다고. 그래서 같은 말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단성 유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예요? 순종이면서 호모이면서 동형 접합자. 이거 잡종이면서 헤테로이면서 이형 접합자. 이거 순종이면서 호모이면서 동형 접합자라고. 됐지? 그럼 단성 유전의 경우 대리 유전자가 2가지만 관여하면 순종은 유전자가 몇 가지? 2가지지. 잡종 뭐밖에 없어요? 1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되냐? 그럼 양성으로 가볼게요. 그럼 콩의 모양에 대해서 2종류가 있고, 콩의 색깔에 대해서 2종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볼게요.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래요. 얘는 순종이 잡종이니. 순종인데 항상 해석을 하실 때 형질별로 따로 하시라고. 콩의 모양에 대해서 순종이고, 콩의 색깔에 대해서도 순종이에요. 2 형질 모두 다 순종이네. 그래서 이런 순종을 양성 순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밑에를 볼게요. 밑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스몰 A, 라지 B, 라지 B란 말이야. 애들이 보자마자 잡종이라고 그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형질로 따로 따셔야 되고, 콩의 모양에 대해서 순종, 콩의 색깔에 대해서도 순종이니까 역시 무슨 순종이에요? 양성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가 라지 A, 스몰 B, 스몰 B예요. 콩의 색깔 뭐? 순종, 콩의 모양 순종, 콩의 색깔 순종이 역시 무슨 순종이에요? 양성 순종이에요. 됐지? 그럼 그 밑에 볼게요. 그럼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야. 그럼 얘는 잡종이냐고? 아니란 말이야. 형질별로 따로따로 본다고.
콩의 모양에 대해서 잡종, 콩의 색깔에 대해서 순종 따로따로 보는 거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에 뭐예요? 이거잖아. 콩의 모양에 대해서 잡종, 콩의 색깔에 대해서 잡종, 무슨 잡종? 양성 잡종이에요. 그러면 대립 유전자가 각각 두 종류만 존재하는 경우 양성 잡종은 유전자에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지. 양성 순종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통 문제에서 양성을 생략하고 그냥 몰아줄 때도 있어요. 순종 자체를 줄 때가 있어요. 얘들이 순종이라 하게 되면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나 이런 것도 순종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냐?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